네, 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는 통합주의를 알아볼 건데요. 뭘 통합하자는 걸까요? 우선 이제 통합주의 이론을 좀 이해해 봐야 되겠고요. 이게 이제 사람이 왜 자기 입장을 떠날 수 있느냐, 자기 입장을 넘어서서 볼 수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넘지 못하지라는 이런 비관적인 견해를 많이 가지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장을 떠난 전체적인 관점, 이걸 좀 이해해 보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우물안개구리처럼 스스로 만들어서 빠져 있는 한계, 자기가 그 빠져 있는 그 우물, 이것을 알아내서 거기서 한번 벗어나는 거, 이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내 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하면서 유지가 되죠. 한 3년 정도면은 이 세포 전체가 한번 물갈이가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멀쩡한 몸으로 있는 것 같지만 손톱도 자라고 있고요. 이 털 같은 것도 자라고 있잖아요. 이건 또 빠져버리고 또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 자라나는 세포가 있고 죽어서 이제 사라지는 그런 세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겉만 그럴까요? 속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물갈이가 돼 가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게 우리 몸이고요. 이렇게 이제 몸도 계속 사실은 변화되면서 삶과 죽음이 공존하면서 젊음과 늙음이 공존하면서 이렇게 유지되고 있어요. 생각은 어때요? 생각도 또 매 순간 변화됩니다. 어제 알았던 거, 오늘 알게 된 거, 그리고 앞으로 알게 될 거, 이런 것들이 또 다르고요. 경험하는 것들이 또 다르고. 그러니까 몸과 정신이 이 보면은 모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으면서 변해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떤 것이 나을지, 이러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참, 이걸 가지고 평생 찾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과연 내 홀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이런 느낌 가끔 갖는 분들 있죠. 그럴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죠? 근데 그 느낌이 정확한 느낌일까요? 사람이 홀로 살 수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숨을 쉬죠. 근데 숨을 쉬려면 뭐가 필요해요? 공기가 있어야 되죠. 공기. 그러니까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공기가 같이 있다. 공기가 있다. 또 굶어 죽지 않으려면 음식 먹어야 되죠. 음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옷도 입고 집에 살 의식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천지자연과 또 다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이라든가 또 입는 옷이라든가 사는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이 해준 거 내가 얻어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내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수많은 존재와 연관을 맺고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홀로다 하는 느낌은 착각인 거죠.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떤 생각이나 입장에 치우치면 전체를 바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전체를 바로 보지 못하면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살려면 자기 입장을 떠나서 전체를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갖춰야 되겠고요. 그런 연습, 훈련을 자꾸 해야 되겠습니다. 이 통합주의는 이제 자기초월, 자아초월 심리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심리학계에서 이 정통 분야로 승인된 분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단처럼 그렇게 뭔가 비정통인 그런 느낌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왜 그런지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초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그 정신분석이든 행동주의든 인지주의든 또는 인본주의든 여기까지의 이런 그 관점들은요, 관심을 가진 그 대상이 한 개인이었거든요. 한 개인의 이제 잠재의식의 세계라든가 그의 행동이라든가 그의 속말, 사고방식, 인지라든가 뭐 그의 어떤 자기다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individual 해가지고 이걸 파자를 해보면 이는 할 수 없다는 거고 individual은 이건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눌 수 없는. 그러니까 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분해하고 나누고 할 수 없는 어떤 그거 자체로서의 독특한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단위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독자성을 유지하는, 인정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개인을 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으로 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살펴보기에서 홀로 존재할 수 있을까? 할 때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라는 틀을 갖고 세상을 보면 절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 몸을 가지고 있고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모든 존재는 이미 그 존재부터 서로 이렇게 그물처럼 서로 얽혀가지고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낱낱의 존재를 각자 독립적인 개체로 보지 않고 이런 그물 속에서 전체 속에서 보는 거, 이게 통합주의입니다. 그래서 통합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고요. 인본주의에서는 이 자아 실현이 목표라고 한다면 통합주의는 자아 초월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 그물, 코, 하나, 이게 자아라고 한다면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속에서 어떤 자기 역할 같은 걸 보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마음이가 자기가 있는 그 번데기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나를 가둘 수는 없다 하고서 자기 입장, 이것을 이제 벗어나려고, 이 껍질을 벗어버리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죠. 땀 흘리면서. 자, 이 자아초월 심리학, 이 통합주의에서 가장 핵심되는 개념이 뭐냐면 혼론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혼론. 이 혼론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이걸 파자를 해보면은 홀로스, 전체를 뜻하는 홀로스에다가 온, 어떤 부분을 뜻하는, 어떤 요소를 뜻하는 온입니다. 서로 이제 반대되는 말이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전체이자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 하위 요소들, 그런 것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전체이고요. 또 상위 구조에서 보면 더 큰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나란 존재를 한번 놓고 봅시다. 그럼 나는 내 하위 구조들의 하위 요소들의 전체인 거예요. 몸이 있죠. 감정,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있죠. 나를 이루는 그런 것들. 이 하위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뭉쳐서 나를 이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집합체인 전체란 말이에요, 나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때요? 나는 남자, 수많은 남자 중에 하나고요. 인류의 한 구성원이고 또 생물이죠.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일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는 이렇게 나의 하위 구조들의, 하위 요소들의 합, 전체이면서, 그러면서 또 나의 상위 구조, 내가 속해 있는 것의 한 일부분이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딱 떨어져서 딱 이걸 독립시켜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게 이제 제 손이지 않습니까? 오른손, 왼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 오른손 있죠. 오른손. 이게 제 오른손 맞습니다. 손이죠. 그러면 이 손은 어때요? 내 몸의 일부잖아요. 만약에 이걸 탁 잘라가지고 탁 두면 어떨까요?
그래도 내 손일까요? 탁 자르는 그 순간 과거에 내 손이었던 적이 있지만 이미 나와 분리돼서 이렇게 내 몸에 붙어있는 내 손일 수 없는 그런 게 되어버리죠. 이거 자체가 성질이 변해버립니다. 존재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물질이 달라졌나요? 그렇지는 않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게 내 몸에 붙어 있을 때의 오른손과 떨어져 있을 때의 오른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전체 맥락 속에서 파악해야지 이걸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지. 그걸 떼어가지고 그것만 봤을 때 이제 그걸 가지고서 제대로 이해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쫙 원심분리게 갈아가지고 뭐 물이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이렇게 한다 해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통합주의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자아초월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자아초월과 자아실현 이것을 좀 구분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 자아실현, 자기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가 자기 완성을 이루는 거죠. 자기를 완성하는 겁니다. 근데 자아초월은 뭐냐? 트랜스퍼스널리티라고 해가지고 개체가 개체성을 넘어서 전체와 통합되는 거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아까 혼론 개념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존재 자체가 이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이해할 때도 전체 맥락 속에서 나를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을 고집하지 않고 그 시각에 갇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초월은 아직 나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자아초월은 나라는 테두리를 넘어서서 전체 맥락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아실현은 자아가 온전하게 실현된 순간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월에 눈뜨게 됩니다. 그래서 존재의 연관성, 이걸 바로 알아 관계 맥락 속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아초월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비로소 자기 입장을 떠나서 온전하게 볼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개념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이제 이걸 제가 왜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그걸 해결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쓸모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적응이라는 개념과 초월이라고 하는 개념 이걸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적응을 제대로 잘했다 하는 것이 이제 자아실현을 했다. 초월을 제대로 하는 것이 자아초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제 요거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이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 속에 있을 때 그 시스템을 알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 동화되는 것을 적응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에 자신을 맞추는 거죠. 적응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집단에 적응된다. 새로 전학을 가가지고 그 집단에 적응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에 적응한다. 뭐 이런 거. 취업을 해서 그 직장에 적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초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늘 새로움을 찾아 나아가는 거. 이거는 시스템을 넘어서는 겁니다. 시스템에 내가 적응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적응에 치우치게 되면, 적응만 하게 되면 새로움과 흥미를 잃고 타성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겠죠? 익숙해지면. 고인물은 썩는다 그러죠. 근데 이 초월에만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감이 없죠? 그리고 따스함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 있다, 헤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적응과 초월, 어느 한쪽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적응은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속에서 그것을 충분히 체험하고 거기에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초월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발짝 떨어져서 관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응을 충실하게 잘하는 것이 농경민이라고 한다면 초월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유목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살아가는데 적응과 초월 이거는 매 순간 지금이 적응이 필요한 단계인지 초월할 단계인지 내가 지금 타성에 젖어 있다 그러면은 뭔가
초월할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아직 계속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계속 헤매고 뭐 마음이 안 잡힌다 그러면 적응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적응과 초월 이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어갈 때 그렇게 통합될 때 그럴 때 삶이 원만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만한 삶, 순조롭고 원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적응과 초월이 균형을 이루면서 잘 통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배우고 역할을 꾸준히 실천하고 인내, 화합 잘 지켜내고 이런 거죠. 주로 전체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일 때 그럴 때 많이 이게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초월은 집착을 버리고 건전한 문제제기를 하고 새로움을 찾고 창의성을 발휘하고 끝없는 도전을 하고 이것은 내가 어떤 전체로서 뭘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그런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에서 선택한 어떤 행동들에서도 이게 이제 적응 단계와 초월 단계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적응에 힘을 쏟아야 될 때, 초월에 힘을 쏟아야 될 때 그 때를 잘 알아서 해야 되죠. 이게 철드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드러내고 뭐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할 때인지 좀 이제 거두면서 여유를 가질 때인지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통합주의는 나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볼 때 내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룬 거, 가진 거 이런 것들, 내가 성취한 것들, 지금껏 내가 애써서 이룬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진 거,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 능력 면에서 또 관계 면에서 뭐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적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보는 거죠. 아직 가지지 못한 것에 눈독을 들이고 가지려 하면서 이럴 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급해지고 바빠지고 막 욕망에 들끓게 되죠. 헐떡거리게 되죠. 또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려 혈안이 되면 집착에 빠져서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써서 이룬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딱 살펴보는 것으로도 이미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이미 이룬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현명하게 관리할 줄 아는데도 그쪽에도 좀 마음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안 하죠. 어리석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에 자꾸 도전합니다. 자,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어떻게 되고 싶은지, 나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경험과 지식의 틀을 넘어서서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현재에 관심을 가지고 적응하느라고 애쓸 때와 미래를 보면서 초월하려 할 때를 알맞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이게 적응이죠. 동시에 그 삶을 한 발짝 떨어져서 초월해서 또 떠나서 바라볼 줄 알아야 진정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지혜롭게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미래 같은 걸 그려보고 할 때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했을 때 현재 이런 결과를 얻게 됐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하는 지혜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가고 보완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 원리를, 요런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내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때 현재 미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미래로 가서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 몇 년 후 이렇게 가가지고 현재를 과거 바라보듯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여유롭게 통째로 보이고 그래요. 그냥 여기에 갇혀 있을 때, 여기에 막 몰입해 있을 때 못 보던 것들이 막 보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면은 이 앞으로의 미래가 괜찮을지, 그러니까 현재가 더 나아지려면 과거에 어떻게 했어야 됐는지 이걸 살펴보는 것은 충분한 자료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펴볼 수 있듯이 그냥 막연하게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한 지점에서 거꾸로 현재를 바라보게 되면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어떤 교훈이나 해답을 얻어갈 수 있죠. 이렇게 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알아갈 때, 이해해 갈 때, 이제 이런 틀을 가지고 보게 되면 마치 현미경을 가지고 아주 작은 것을 보고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있는 것을 보고 하는 것처럼 이런 그러니까 심리학의 어떤 틀을 가지고서 우리 마음을 보게 될 때 이제 그냥 내 일상 속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본주의, 통합주의는 우선 대상으로 삼는 걸 보면은 정신분석은 잠재의식을 대상으로 삼고 행동주의는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행동, 그리고 인지주의는 사고방식, 그리고 인지주의가 그렇고 인본주의는 자아실현, 통합주의는 자아초월. 자, 이 개념이 이제 핵심 단어가 되죠. 그래서 목표는 뭐냐? 정신분석은 무의식을 탐구하는 거예요. 무의식을 탐구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통찰해가지고 성격 구조를 재구조화해가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간다고 했죠. 행동주의는 학습 원리를 규명해가지고 이미 굳어진 행동 습관들을 이렇게 바꿔가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행동을 수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죠. 인지주의는 이 속말을 규명해가지고 이것을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적인 것으로,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바꿔가는 식으로, 그래서 사고방식을 합리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고요. 인본주의는 어때요? 참 자기를 회복하는 거. 내가 지금 원하는 삶이 이상적인 자기가 아니라 진짜 자기. 이것을 추구해가도록, 그러니까 거짓 자기를 과감하게 버리고 참 자기를 회복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는 거죠. 통합주의는 이제 통합적 시각, 나라는 어떤 또는 나라는 내 가족이라는 우리 지역이라는 이런 식의 어떤 한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이거를 넘어서서 보는 초월적 시각을 가지는 것 또는 통합적 시각을 가지는 것, 이게 이제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신분석은 인간 의식이, 마음 세계가 이 깊이가 있다. 깊이가 여러 다른 다양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죠. 그러니까 신대륙을 발견하듯이 잠재의식의 세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 하는 것들을 이제 밝혀내 공헌을 했다고 한다면, 행동주의는 어때? 구체적인 치료법과 원리 같은 것들을 밝혀내서 기여를 했고요. 인지주의는 생각과 감정, 행동의 연관성을 밝혀가면서 인간을 그대로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쪽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죠. 인본주의는 사람다움, 그러니까 본질 회복 방법, 본성을 회복하는 방법을 밝혔고요. 이렇게 촉진적인 그런 분위기를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통합주의는 존재의 본질과 연관관계, 혼론이라는 개념, 전체이자 부분, 이런 것들을 밝힘으로 해서 어떤 시야를 넓게 해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각자 이게 이론이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부분은 못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은 객관화가 곤란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 행동주의는 내면을 다 다루지 못한다. 인지주의는 감정, 행동을 다루는데 상대적으로 좀 미흡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는 붙어가지고 인지행동주의 해가지고 둘이 서로 단점을 보완하면서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본주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인간으로 대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가는데 방법론 같은 것들을 그래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인본주의 경향의 어떤 상담을 하고 싶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실제로 상담자들이 많이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통합주의는 이제 아직 이것이 일관성을 충분히 확립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물론 이제 거출한 학자가 있어서 이게 통합을 시도했지만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아직 이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역할을 할 만큼 그렇게 확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정신분석에서는 무엇이 이런 생각, 행동, 느낌을 일으키는가 하는 이런 뿌리에 깊이 있는 잠재의식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캐가는 것으로 무엇이 이걸 일으키는가 하는 걸 가지고 들어가죠. 행동주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걸 가지고 이제 학습 원리를 규명하려고 하고요. 인지주의는 이 감정과 행동을 일으키는 한 생각이 무엇인지 그 속말을 규명하려고 하고, 나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면서 참 자기를 회복하려고 하는 게 인본주의고요. 스스로 나를 얽어매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적응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해가지고 이제 통합적 시각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통합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이건 이제 초월주의, 그러니까 통합주의의 정리죠. 모든 존재는 부분이자 전체이다. 홀론이라고 했죠. 어떤 존재도 홀로 살 수 없다. 전체 맥락 속에서 볼 때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적응, 초월이라는 이거는 삶의 수레를 이끌어가는 두 바퀴와 같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굴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굴러가면 맨맨 돌게 되죠.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적응이나 초월과 가운데 어떤 쪽에 치우치면 안 되겠고요. 자기 경험과 지식을 틀을 넘어서서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적응에 애쓸 때, 초월에 애쓸 때를 바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 알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7주부터는 이제 모듈이 바뀌어서 마음 다루기로 들어가게 됩니다.